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말 흔히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보장 또한 놓치지 않는 착한 보험이 그것인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보험료는 알뜰하게 필요한 보장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착한 보험인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질문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보험 리모델링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남겨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보험료와 보장,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착한 보험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바로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김성중 전문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시청자 안녕하세요. 김성중입니다. 오늘은 착한 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텐데요. 착한 보험,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보험일까요? 나쁜 보험이겠죠? 그럼 나쁜 보험은 어떤 보험이 나쁜 보험일까요? 나쁜 보험은 아무래도 보장이 약하거나 갱신형 위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보장 범위가 작거나 보장 기간이 짧은 보험이 나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반대로 얘기한다면 좋은 보험. 좋은 보험이라면 착한 보험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보면은 예전에 과거에 10년 납 또는 5년 납 만기가 짧고 또 환급금이 높은 그런 보험들을 많이 선택을 하셨는데요. 요즘은 이제 금융자산에서 보험은 아무래도 내가 납입할 수 있는 기간, 소득이 있는 기간 때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이 없을 때는 보장을 받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우리 20년 납을 많이들 선호를 하십니다. 20년 납을. 그렇다면 20년 납 그 긴 기간 동안 보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어떤 회사를 선택하냐도 가장 중요하지만 어떤 상품, 어떤 보험을 선택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보험을 또 착한 보험, 이런 보험을 선택을 할 것인가가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일단 착한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미지급형이에요. 해지환급금이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죠. 전혀 해지환급금이 없지는 않지만 납입하는 기간 내에는 환급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납입 만기가 되면 환급금이 쫙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요. 해지환급금이 처음에는 없다가 거의 제로 수준을 유지하다가 납입 만기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만기가 되면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3년 이후부터는 적립금을 손해보험회사에서도 따로 적립을 하지 않아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적립금은 무엇이냐면 보험을 있어서 해지환급금하고 갱신보험료의 요율을 굉장히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금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험료가 오르면 조금씩 뺐었다가 보험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미 생명보험에서는 그 적립금이 이미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손해보험은 요즘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 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만 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하면은 한 4, 5만 원 정도 추가를 하셔서 환급금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4, 5만 원에 저축을 하시는 게 더욱더 현명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 보험과 환급금 차이는 싼 만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거품을 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품을 뺐다고 하면 그만큼 프리미엄도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도 보험료의 가격도 저렴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착한 보험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 진단비
요즘 필수적으로 암보험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신데요. 그럼 암보험을 선택할 때는 어떤 암보험을 선택해야 좋을까요? 일단은 보장의 폭이 넓은 요즘 유방이나 자궁암이라든지 난소암, 그리고 전립선암, 방광암, 뭐 요로암도 있겠지만 우리 여기서 보시다시피 남녀 생식기암에 해당되는 암들,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는 거의 다 이런 생식기암들이 유사암이나 일반암으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생명보험의 암보험의 특징은 대장 전막내암이 유사암으로 빠져 있는 성향이 굉장히 높은데요. 왜 생식기암하고 대장 전막내암은 이렇게 유사암을 빼서 보험금 지급을 조금만 하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일반암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이 진단 시에 1,000만 원을 보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생식기암이나 대장전막내암은 10%에서 20%뿐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조금만 지급하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건강검진을 통해서나 조기 검진을 통해서 자주 발병되는 암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종양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생검을 했는데 악성이라고 하면은 경계성 종양이 아닌 일반 암에 해당하지만은 워낙 발견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지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암들을 소외감, 유사암, 일반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내려서 주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에는 이런 암들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많이, 보험금 얼마나 많이 주는지 이 체크가 반드시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약 중에서는 고해감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우리 생명보험에서는 뭐 뇌암이라든지 골수암이라든지 그리고 혈액암들 한 3대 정도의 고해감을 규정 짓고 있는데요. 일부 손해보험회사는 10대암이나 5대암, 그리고 고해감이라고 하면은 이 외에도 간, 폐, 뭐 호흡기, 담낭, 당관 한 10개 항목들이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보험료는 고해감 특약을 넣게 되면 일반암보다도 굉장히 좀 저렴하거든요. 3분의 1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넣으실 때는 고해감도 추가적으로 특약을 넣어주시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암들을 들 때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험사들이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을 띠고 있고요. 물론 이런 암들이 걸렸을 때는 납입면제 특약도 반드시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암보험 드실 때 꼭 이거 체크하세요. 유사암, 일반암으로 주는지. 그리고 우리 또 3대 성인병 중에 하나인 뇌랑 심장 관련 질환인데요. 여기 보시면 뇌출혈이 있고 뇌졸중이 있고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말 그대로 내 머릿속에 있는 혈관들이 혈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터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급을 하고, 뇌졸중은 뇌경색이 포함되어 있는 담보죠. 뇌경색이. 이 정도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뇌졸중 담보는 지금 생명보험에서도 많이들 이제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거의 다 뇌출혈만 보장되는 회사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손해보험회사들은 일부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뇌졸중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험이나 일부 성인보험에서는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왜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글씨가 흐리지만은 여기 우리가 질병 분류 코드 I60부터 69까지의 모든 코드들이 뇌혈관 질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뇌출혈이 가져가는 빈도는 굉장히 낮아요. 요즘처럼 우리 집 근처에 응급실이 없거나 병원이 많이 없었던 그때에는 이미 사고가 많이 터지고 뇌출혈이 일어난 뒤에 병원을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요즘은 좀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면은 쉽게 병원을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 코드에서 보시면은 거미막 출혈이나 내뇌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뇌 출혈, 그리고 뇌경색증, 뇌동맥 폐색 및 협착, 그리고 뇌동맥 폐색 및 대뇌동맥 폐색 및 협착, 출혈 경색증, 그리고 뇌혈관 질환, 기타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 있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뇌혈관 장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쉽게 얘기하면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아무 진단도 안 나왔을 때, 그럼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아무 진단도 안 나왔어요. 계속 머리가 아파요. 모든 검사를 했는데도 문제가 없이 나왔다고 하면은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의 코드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만약 진단비로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폭의 그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장도 마찬가지로 급성신경경색 진단은 어느 보험사나 다 들어가 있어요. 특약으로. 급성신경경색증, 속발성 금성신경경색증, 급성신경경색증에 의한 현재 합병증. 이것만 보장을 해줬지만 만약에 허혈성 진단 자금까지 있다고 하면은 협심증이나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질환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보장을 폭넓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특약을 정할 때는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질환 정도는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질병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진단비 추후 구성할 때 반드시 뇌졸중이 포함된 담보를 선택하시고 뇌혈관 질환까지도 꼭 가져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이거는 많이 저희가 방송에서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월에 대대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4월에 보험 약관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약관이 변경이 되는데요. 질병 후유장애와 또 덩달아서 있는 게 상해 후유장애죠. 상해 후유장애가 있고 생명보험사에서는 재상해 후유장애가 있어요. 이 담보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담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해요. 물론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그 100세 만기로 설정을 했을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질 수가 있는데 80세나 90세,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는 우리가 손해보험이나 기본적인 담보들로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생명보험에서는 재상해 후유장애도 들어가고, 이 후유장애 왜 중요하냐면요. 4월에 과거의 약관을 다 청산을 하고 새로운 약관이 아마 발표가 될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피부에 큰 화상이나 상처를 입었는데 예전에 현저한 추상만 있어도 그 장애 진단금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4월에 개정된 약관을 보면은 그 현저한 추상이 남고 레이저나 시술을 통해도 개선 효과가 없을 때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특히 많이 받는 또 허리 디스크에 관련된 거는 예전에 허리 디스크 MRI나 CT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 이후에 그 디스크가 발병이 되면은 10% 후유장애에서 상해 기여도를 따져서 지급을 해줬는데요. 4월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허리 수술이나 시술을 한 뒤 6개월에서 12개월의 경과를 지켜보고 나서 진단자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유장애는 반드시 많을수록 좋아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30대, 40대 남자 기준, 1급 기준은 사무직, 안전적인 직장을 가정을 했을 때 1억에 사실 10,000원도 안 되는 돈, 5,000원에서 6,000원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만약 그게 1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료는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보험인데요. 이 후유장애 한두 개만 있으면 되지 않냐?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험회사가 한 증권에 1억 정도뿐이 가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일부 한 2군데 회사 정도는 상해보험에서 2억에서 3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신데 어린이 보험과 그런 일부 상해보험 빼고는 내가 아무리 한 증권에 많이 넣고 싶어도 1억씩 뿐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넣으시는 게 좋겠고요.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질병 후유장애도 한동안 없어진다 계속 끌어왔어요. 작년부터. 근데 일부 회사에 다시 한도를 6,000만 원까지 올려놓은 회사들도 있고요. 기본적인 오늘 방송에 제가 설명드리는 특정 상품도 3,000만 원까지, 또 2군데 회사 정도는 또 5,000만 원까지 남녀에 따라 나이에 따라 틀리지만 최대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들 꼭 이번 기회에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재후유장애는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 글씨가 작지만 치매보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치매에 관한 관련 담보가 있는데요. 우리 과거에 한 2, 3년 전에 급수로 지급하는 치매보험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3급이 되면은 암 진단 자금처럼 3,000만 원, 2,000만 원, 2급이 됐을 때 얼마 이렇게 해서 최대 1억까지도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이나 다른 일회성 진단 자금과 달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급을 해요. 계속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치매보험을 예전에는 따로 준비하려면 비용도 당연히 그만큼 따로 발생을 하지만은 이 질병 후유장애 이 담보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뭐 약간의 치매만 있더라도, 약간의 치매는 우리가 뭐 기억력이 오락가락하거나 집을 잘 못 찾거나 시작이 되는 치매 시점에 40%가 지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짜리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있다고 하면은 40%면은 2,400만 원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는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 CDR 척도 점수 3점만 되더라도 60%, 그러면 3,600만 원이 지급이 되겠고요. 그리고 심해지면 80%, 최대 100%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치매보험을 별도로 준비하시지 않으래도 질병 후유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치매에 관한 것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의 디스크 10%, 이런 거 질병 기여도에 따라서 또 상해랑 또 상해 후유장애 연관돼서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심장, 폐, 신장, 혈액 투석을 하게 되면은 75%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 흔히들 갖고 있는 실손보험 있잖아요. 실손보험은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 걱정이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아마 보험료 갱신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실손보험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은, 이거 나중에 내가 지금은 보험금 이렇게 내는데 매년 갱신되는 우편물이 날라오면 보험료가 또 올랐네.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30년 후에는 이게 몇십만 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실손은 뭐 의료보험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소득이 없는데 20만 원, 30만 원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가져갈 수 없는 특약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노후의 의료 준비를 위해서 이런 질병 후유장애 같은 또는 상해 후유장애 같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실손이 좀 엄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장애에 대한 그런 걱정들은 아마 이런 담보가 있다고 하면 저희 가정의 자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 굉장히 좋은 담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납입면제. 납입면제는 생명보험사에서는 납입면제라 하면은 보험회사가 대신 보험금을 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손해보험에서 납입면제라고 하면은 보험금을 이제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은 생명보험에서 납입면제가 된다고 하는 거는 큰 장점인데요. 해지한금을 그대로 따라가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근데 손해보험은 이제 납입을 그만해라,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특징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거에 대해서 3대 진단이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겠죠. 소득이 끊겨버리니까 보험료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험회사가 납입을 면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뇌졸중이나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시에도 납입 면제, 그리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시에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 암보험을 들었을 때 보장폭이 넓다고 하면은 이런 대장정막내암, 우습게 내시경 한번 했는데 보험료를 내지 말라, 이런 행운도 얻을 수가 있는 납입 면제, 반드시 중요한 이 부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그리고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해지항해금 같은 경우, 해지항해금 미집형 플랜 예시를 제가 앞서서 보여드리면은, 일단 질병 사망이나 상해 사망 후유장애 3천에 1억 5천, 이건 회사마다 이제 기본적인 담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넣어줘야 이런 식으로 특약을 설정할 수 있는 약속 같은 건데요. 일단 암진단비, 아까 암진단비 어떻게 준비하시라고 했죠? 폭이 넓은 그런 유사암이나 일반암도 다 지급할 수 있는 2천만 원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 각각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준비가 되고, 급성심근경색 혈액성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 준비가 되고,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3%에서 2천만 원이 되어 있지만 일부 회사들은 6천만 원까지도 가능하십니다. 최대 6천만 원까지도 가능하시고요. 이 플랜은 지금 2천 잡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보험 다 한두 개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과거의 보험, 뭐 80세 만기짜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2천 정도 더 준비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험료는 20세 기준으로 5만 원이 안 되는 돈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건 가로수에 있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 아니고 일반 보험들 들었을 때는 보험금이 한 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 거품이 빠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0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준비했을 때 83,000원 정도 나가고, 만약에 이 보험이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선택했을 때는 119,000원, 12만원 정도의 그 보험료가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험을 갔을 때는 큰 보험료를 낸다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보험 플랜을 가져가신다고 하면 좀 저렴한 금액에 폭넓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예시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입 기준이 20년 납 100세 만기 1급 남자 기준이고요. 여자분들은 좀 더 저렴해지거나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질병 간병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이건 아까 보험하고 다른 또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플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입원 간병비 같은 건 3일 이상 5만원, 종합병원은 10만원, 상급 종합병실은 50만원, 그리고 중환자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죠. 그리고 중환자실 간병비. 이 간병비 특약이 일부 회사에서 입원 일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약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입원 일당이 최대 간병비가 15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실손보험 같은 경우 90%, 80%만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반드시 또 외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간병 상태에 됐을 때 기존 일종,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기존 일당과 누적이 무관한 거는 요즘에 우리 과거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주위에서 흔히 그런 말도 많이 하세요. 나 입원하면 하루에 20만 원 나와, 40만 원 나와. 그건 진짜 옛날 말이에요. 요즘에는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이 일당 관련해서는 그 한도를 두고 있어요. 상해 일당 10만 원, 질병 일당 뭐 11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일당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요. 제가 보험을 10개를 가입해서 일당만 집중적으로 많이 넣는다고 해서 다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당을 많이 가입하고 싶어도 못 가입하는데, 이건 그 누적과 관계없이 추가적인 특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상급 종합병실은 어떤 뜻이냐면, 그리고 우리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정해진 지정병원들이 있어요. 9개 이상 진료 과목의 전문의, 그리고 의료장비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 의료규정법에도 나와 있는 그 나라에서 지정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서울의 유명한 큰 대학병원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뭐 대학병원들이 있는데, 뭐 삼성의료원이나 경희대, 뭐 고대 뭐 이런 데고, 뭐 경남권 같은 데 동아대, 뭐 인제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소견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기관, 큰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응급실이나 소견서가 있을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급여, 그 예전에 아까 질병보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급하는 회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요양 상태나 치매 또는 간병 상태가 됐을 때 암보험처럼 진단자금을 지급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춰줄 수 있는 보험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질병 일당이 추가가 되고 간병비 일당이 추가가 돼요. 근데 보험료 되게 저렴하죠, 보면은. 이 이유는 예전에 20년 납 110세 만기가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환급금도 굉장히 높았어요. 이거를 좀 금감원에서 많이 제재를 하게 했는데요. 저축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저렴한 이유는 20년 납, 20년 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갱신형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고, 만약에 젊으신 분들은 가족력이 있다면 하나 정도 준비하시면 괜찮겠지만, 이제 우리가 60세 많이 걱정되잖아요. 이런 간병에 대해서.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면 60세에서 20년 갱신된다고 하면 80세거든요. 근데 보험료는 한 5만 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하게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대 기간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는 이제 수술비도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린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5대 기간 질병, 그 뇌혈관, 허혈성, 아까 진단비 외에 수술비를 나타낸 거예요. 21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병,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도 나와 있고요. 이런 거를 합했을 때 최대 수술 회당 900만 원, 1,7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 특약도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대 기간 질병 수술비, 그거에 대한 또 하나의 예시고요.
여기서 좀 짚어드릴 거는 뭐냐면 관열적 수술이니 비관열적인 수술이니 이런 특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손해보험에서는 비관열적인 수술에 대해서 그 지급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에 종양이 있는데 고주파 열로 치료를 했다. 예전에는 오픈을 하고 치료를 했지만 지금은 열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고 허리 같은 경우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시술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손해보험에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던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급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보험의 종수술에서는 다 지급을 하지만은 요즘에 이런 비관열적인 수술 특약까지도 추가적으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 좀 체크하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열적, 비관열적인 예인데요. 뭐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뭐 최대 혈관 수술비 3배, 21대 3배, 5대 기간 수술 1,000만원, 질병 수술 특약을 하게 되면 진단비만큼의 수술비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뭐 위 12지장 계양도 마찬가지고 인공관절 여기 하나 보시면은요. 인공관절 치안 수술 100만원, 특정 다빈도 수술, 21대 수술, 질병 수술비 30만원을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 거의 대부분 시청자님들은 아, 다 받았다, 보험금 잘 받았다 생각하겠지만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다고 하면 20%가 더 추가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특약들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병 수술비 아까 보신 예시 보시면은요. 보험은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오죠. 50세까지. 20년 자동갱신 상품이고 110세로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니까 우리 수술비 특약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 아까 말했던 진단자금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납입면제, 후유장애 이런 약관 변경 이슈 잘 따져가지고 보험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김성중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에게 문의 주십시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서 보내주신 고민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 언니가요?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 진단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이가 50대여서. 예. 저도 이제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 예, 예. 나이가 이제 건강도 많이 걱정이 되고 병원 가는 것도 걱정이 돼서. 예. 제 보험이 잘 들어져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네, 혹시나 또 제가 더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가장 큰 고민이 가족 중에 암이 발견이 네. 돼서 네네네네. 암 보장이 잘 돼 있는지가 알고 싶다라는 거죠. 네네, 제가 가입한 게 잘 되어 있는지. 시청자님,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지금 두 네. 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이거 말고 네. 다른 보험은 없으신 거죠? 네네네. 예, 2014년. 연금까지는 3개인데, 예. 제가 암 이런 거 실비한 거는 2개 들어있어요. 아, 2014년도에 가입하신 하나생명의 유니버설 CI 종합보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또 같은 연도에 삼성화재에서 건강 파트너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여기에 실비가 있으십니다. 맞으신가요? 네네. 지금 한 달에 보험료는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보면 한 33만 원 정도 납입이 되시던데 이 보험료는 네. 부담스럽지는 않으신 거예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으세요. 예, 저희가 그러면 50대 여성분께서 꼭 챙겨가야 되는 보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지 네.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주위에서 보험을 좀 잘못 가입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3년 전에 위암으로 2개월간 약을 복용했다는 위험으로 말씀도 저희 제작진께는 좀 하신 것 같고요. 추가로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수기 전문가님, 제가 지금 증권을 좀 잘못 봤네요. 이분께서는 3가지 보험이 있으신데 메리츠화재 보험, 동부화재 암보험, 삼성생명의 연금보험이 있으십니다. 요거를 네네. 토대로 좀 봐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네. 제가 네. 가입한 거는 이제, 연금까지 총 3건이고요. 네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또 저희 남편 네네네. 거였거든요. 네네. 오늘은 제 것만 상담해 주시면 돼요. 지금 네.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네네.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라는 실손보험을 네네네. 가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네. 그 동부생명의 암종신보험이라고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가입한 거예요. 네네. 그거는. 예.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에 작은 보험료지만 그래도 연금을 준비를 잘 하셨고요. 이렇게 네. 3건 가입돼 계시는데 일단은 그 삼성생명 거는 완납이 돼 계시니까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2건인데 보험료는 네. 한 10만 6천 원 정도로 조금 저렴하게 잘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네네. 일단 먼저 그 언니분이 이렇게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그 지금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보장 내용이 어떤지를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가입돼 있는 그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보험료가 5만 1천 원 정도 나가지만 2008년도에 가입돼 있고 그 메리츠에도 비갱신이 있고 갱신보험이 2가지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네. 네네.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거는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해서 진단비는 조금 저렴하지만 1,000만 원씩 다 가입돼 계시고요. 그리고 네. 지금 그 실손은 이때 조금 보장 금액은 조금 저렴하지만 그래도 그 공제되는 금액이 적게끔 입원했을 경우엔 3,000만 원 그리고 통원 치료 받을 때는 10만 원까지 보장 보는 걸로 조금 꼼꼼하게 맞아요. 준비가 네, 잘돼 맞아요.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상품의 보험료는 5만 1천 원이기 때문에 실손만 갱신이고 다른 부분에는 좀 갱신이 아닌데 지금 네. 현재 봤을 때 좀 진단비 보장 조건이 조금 80세라는 게 하나의 단점이지. 네. 맞아요. 네, 예. 보장
보장은 이제 그래도 나름 좀 최소 보험료로 좀 보장은 잘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동부생명 암종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보험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암종신보험이라고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암보험으로 가입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실질적으로 내가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암 진단비로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세요. 맞아요. 네, 네네. 네. 그런데 종신토록 보장이 되시고, 그리고 혹시 만일에 암으로 진단을 안 받으시고, 만일의 경우, 이제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도 연계해서 3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좀, 네네. 이 보험의 보장은 굉장히 조금 저는, 네,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2011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 뭐, 보험료도 지금 지금 현재보다는 좀 저렴하게, 네, 진단비 네. 3천만 원에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네네. 잘 네네. 가입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실질적으로 가족력이라는 부분은 사실 뭐 부모님이나 아버님에 의해서 뭐 70% 정도 연계해서 암에 대한 부분에 뭐 진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뭐 80세까지 보장으로 본다면 4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네. 지금 뭐 100세까지로 본다면 3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요즘 세태에 보면은 뭐 진단비가 요즘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이병이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진단을 받으시는 질병의 하나로 지금 분류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보완을 해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아니면은 또 보험을 가입하시기는 비갱신으로 가입하시기는 조금 보험료가 비쌀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다행히 비갱신으로 해서 조금 저렴하게 그리고 100세까지 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착한 보험이라고 있거든요. 네, 보험회사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암 진단비는 지금 기존에 있으니까 1,000만 원 정도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뭐 2대 질환은 사실 실질적으로 진단비가 메리츠에만 알파에만 1,000만 원씩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해서 저는 2,000만 원씩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수술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하신다라면 이 부분의 보험료는 한 7만 원 조금 넘는 선으로 환급금이 조금 20년 안에는 환급금이 없지만 그 이후에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착한 보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면 지금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가 10만 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되는 보험료는 이 정도면 조금 크게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 시청자님이 보완을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큰 보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기본적인 보장은 보완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제가 위험약도 좀 먹은 적이 있었어요. 네. 아, 위험약을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지금 드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뭐 2달간 드셨기 때문에 사실 위쪽으로는 우리는 지금 식습관으로 인해서 맵고 짠 거를 좀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 가서 위검사를 받으면 위염이라든지 조금 더 심하신 분은 위궤양까지 진단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2년 전이기 때문에 고지는 꼭 하셔야 되고 제대로 보상을 받으시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담보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2달 동안 약을 드셨고, 2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발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담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암 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가입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 5년 동안 병원에 간 이력이 없으시다라면, 그럼 그 5년 이후에는 보장이 되는 걸로 약간 제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야 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모든 보장 신체적인 그 조건 중에서 위쪽으로만 조금 부담보가 걸리는 거지 나머지 보장에 대해서는 뭐 다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나 위쪽으로 왜 나는 위가 더 중요한데 언니도 뭐 위쪽으로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드시면 가입하시기 힘드시거든요. 갱신으로 가입을 조금 하셔야 돼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뭐 암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도 비갱신으로 가입 다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가족들이 다 암 때문에 많이들 놀라고 긴장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험 점검을 좀 받아보려고 한 거예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가입돼 있는 증권을 제가 제대로 봤다라면 이 부분을 추가 보완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면 제가 방송을 끝나고 한 번 더
보고 예,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 위험으로 좀 고생을 하셨고 언니분께서는 위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풀어드렸는데요. 그래도 네. 보험을 오래전에 잘 가입하셔서 유지를 하고 계시다는 거에 큰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상담 내용은 이성열 전문가께서도 들으셨는데 코멘트 한 말씀 네. 들어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 보험을 좀 보면, 네. 그 삼성생명 연금보험 가입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네. 그 당시에. 다 끝났어요, 납입이. 예, 끝나셨죠? 네. 상당히 좋은 걸 가입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예, 최저 보전이 7.5%이기 때문에. 예. 좀 크게 가입할 걸. 예, 그죠, 조금, 이제 예, 그 당시에, 후회하고 있어요. 좀 더 네. 20만원 가입받고 30만원 가입받고 후회가 되시죠? 예, 지인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그냥 예, 저렴하게 이거는 제가 했는데, 예. 상당히 좋았던 겁니다. 최저 보전이 지금은 2%, 1점 몇 프로죠? 1.5%? 네. 1.25%? 어떤 데는 0.75도 줍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좋은 거라서 더 이상 네. 말씀드릴 게 없고요. 네. 네. 동부생명도 상당히 좋습니다. 잘 가입을 하셨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게 메리츠하드 이제 요거 80세에 만기가 되시는, 실비가 만기가 되세요. 만기가 좀 짧죠? 예, 좀 짧죠. 이제 100세까지 가셔야 되시는데.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입원하시게 돼서 3천만 원, 통원하시면 10만 원이세요. 네, 그거는 요즘에 제가 알고 있어요. MRI 예, 찍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한 건에 받으시게 되면 10만 원 훌쩍 넘어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참 애매한 게 100세로 갈아타야 되느냐. 그런데 그거는 아니시고요. 네. 이 통원에 대해서 10만 원밖에 없으신 분들은 네. 몇 군데 보험사에서는 추가로 받아줍니다. 통원을 30만 원까지 더 받아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실손을 실손을 가입하셨다고요? 추가로 가입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예, 예. 통원에 대해서만. 근데 양쪽에서 다 나오나요? 예, 10만 원 어떻게 하는 넘어가는 거죠? 거에 대해서는 다른 새로 가입하신 데서 나오시는 거죠.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가면 제가 이제 가입한 데서 나오고요. 메리츠에서 받을 수가 있으신데,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이게 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이 서로 이제 존재는 하는데, 만약에 10만 원이 안 넘어가면 메리츠에서 반, A랑 보험사에서 반, 예.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자기 부담금을 띄잖아요. 일반 보험은 10,000원, 준종합보험 15,000원, 종합보험 20,000원 띄잖아요. 5,000원 공제하고 예, 있어요. 옛날 거는 5,000원 공제를 하는데, 요즘 거는 이제 요즘 거는 10,000원, 15,000원, 20,000원을 공제를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장단점은 있지만, 네. 어쨌거나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다 건강하시고 위험으로밖에 없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100세까지는 일단은 실비는 좀 가져가셔야 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시고요. 네. 이 보험은 계속 유지를 하시되, 네. 65세가 되시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실손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건강하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네. 65세가 되시면 실손을 다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 네. 안에까지는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겠죠. 네. 근데 왜냐하면 80세 이후에는 실비가 없으시게 되면 병원비가 많이 나가시게 되면 네. 제 돈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큰 병 걸리시게 되면 큰 돈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은 꼭 유지를 하시되 이 네. 보험에 대해서는 항상 잘 염두에 두셨다가 네. 내가 통원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더 추가로 가입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신 것도 괜찮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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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 이제 3년 전 위험으로 2개월간 약을 좀 오래 복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실제로 예. 저 그렇게 아프지 않았거든요. 예, 좀 오래 복용을 네. 하셨기 때문에 약을 그렇게 줬어요. 예. 부담보는 대충 한 5년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정기간 부담보까지는 아니지만 네. 근데 부담보에 대해서 이제 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5년 동안 위염에 대해서 치료만 안 받으시면 그 부담보는 없어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때 2달 약 먹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약을 없으세요? 먹은 적은 없어요. 만약에 네. 정기간 부담보가 잡힌다고 해도 5년 네. 동안 이 위험에 대해서 그 치료만 안 받으시면 그 네. 부담보는 없어지시는 거예요. 아, 5년 그래요? 동안. 네. 네네. 만약 정기간 부담보가 잡힌다고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수키 전문가 얘기 잘 해주셨는데 50대시기 때문에 저는 꼭 굳이 20년나 100세 만기로 보험을 가져가라고 말씀 안 드려요. 네. 20년 갱신짜리 아까 그러면 또 저해자 한급형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을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많이 아플 저도 때만 보장을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받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네, 저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그 연금보험을 정말 잘 들어놓으셨네요. 부럽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네. 저희가 오늘 시청자님 보험 상담 도와드렸는데 앞서서 남편분 보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또 네, 궁금한 거 아까,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상담은 예. 여기까지만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내용도 볼 텐데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휴대전화 뒷번호 0306님께서 주신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주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고 보장이 좋은 보험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보험사가 중요할까요? 네, 저는 100% 보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보험사가 좋은 보험인가요? 아니, 이제 보험사를 이제 저희가 말씀을 또 못 드리겠죠. 근데 이제 그 대형 회사, 아니면 중소형 회사, 그렇게 있는데 요즘 보험사들이, 중소형 보험사들은 보험을 되게 그 고객들이 혹하게 만들어요. 뭐 준다, 뭐 많은 보장을 해준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막 그렇게 하는데 막상 보험료를 타려고 하게 되면 그 자잘한 보험료, 100만 원 미만 보험료는 어느 보험사는 다 잘 줍니다. 근데 뭐 저희가 진단금을 받거나 휴유장애 진단금, 그 큰 돈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좀 중소형 보험사들은 좀 딴지를 많이 걸어서 저희가 민원까지도 많이 가야 되고 그 보험료를 3일 안에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뭐 3개월이 끌든가 뭐 질질 끌게 되면 1년 이상도 끄는 보험사들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도 꼭 보셔야 되세요. 그럼 1위가 보험회사 명인가요? 첫 번째로 고려해야 예, 될 첫 게? 번째로 고려할 게,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형 회사라고 해서 총 4군데가 있는데, 그 4군데 보험사하고 비교를 해서 똑같은 담보를 했을 때, 이 4군데 보험사에서 그 보험료가 뭐 단돈 100원이나 저렴한 데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나으시죠. 예. 매각이 될 위험이 있거나 또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추가적인 전문적인 내용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자 또 볼게요. 997 하나님께서 적으셨는데 문자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다양한 보험 종류와 복잡한 약관 등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가입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앞선 문자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숙희 전문가님. 네. 예.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내가 어느 보험을 가입을 할지가 아니고 일단 조금 전에 그 시청자님처럼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뭐 가족력이 있어서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하고 싶다. 안 그러면 기존에 보험이 있으니까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보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종합적인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 여러 가지 포인트를 먼저 둬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기존에 보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실손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 금액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납입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든지 보장받는 기간은 당연히 100세로. 왜냐하면은 보장기간은 내가 80세로 했다가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100세로 했다가 80세쯤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해지한금은 크게 차이가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장기간은 길게 해두시고요. 그리고 납입하는 보험료를 왜 중요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험료가 아무래도 상담을 하다 보면 좋은 보장을 보면은 다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특이하로 다 넣고 싶고 그렇다지만 우리가 보험료는 한 달, 두 달 납입하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뭐 대부분 10년, 20년을 납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지를 했을 경우에 보장은 하나도 안 받고 내가 해지했을 경우에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다 돌려 못 받으시면은 난 보험에 대해서 넣고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시청자님들은 대부분이세요. 그건 당연하신 거고요. 그렇지만 보험이라는 원리는 내가 납입하는 그 보험료 첫 해 보험료 납입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보장의 요건들이 다 보장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험 보험료라든지 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해지한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로 해서 조금 종합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약관이라는 거는 다 일일이 보신다고 해도 사실 시청자님들이 기억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장되지 않는 부분 어떤 부분이 더 많은지를
있는지를 보시고 네, 좀 선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전화번호이고요. 013-3366-0110번은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